안녕하세요. 4월 12일 토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 발표 이후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소파값, 생명약까지 예외는 아닙니다. 반이스라엘 활동을 한 유학생이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자 문제로 외국인 방문객들이 아이스에 의해 구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율 관세로 인해 미국 가계는 연평균 4,700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무역전쟁 불안감 속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민심이 들끓고 있으며 일부 식당은 미국인 차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웹사이트 권한을 장악하며 예산 지연이 우려됩니다. 트랜스젠더 선수 참여를 허용한 메인주가 교육 지원금을 박탈당했습니다. 트럼프가 국경지역 연방토지를 군사작전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나사 예산이 대폭 삭감돼 주요 탐사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반대한 미군 사령관이 즉시 해임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발표된 이후 미국 곳곳에서 경제 그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구, 의약품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윤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중고차 시장부터 살펴보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가격이 2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평균 1% 오른 중고차 가격은 약 37달러의 인상으로 이어졌고 신차 공급이 줄면서 중고차 수요가 급증해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관세가 아직 시행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선제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가구 시장입니다. 미국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는데 원자재부터 부품까지 외국산 의존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10% 이상의 관세가 더해지면서 가구 업체들은 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고 일부는 이미 소비자에게 통보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가격 상승 우려로 구매를 미루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며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상에는 중국 인도산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생명을 지키는 필수 한근고제, 헤파린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입원 중인 암 생존자 완다 크로웰 씨는 이 약 없이는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헤파린은 대부분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생산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로 인해 약가 상승, 공급망 붕괴, 심지어 품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의료 시스템 전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김윤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상 속 물가부터 생명에 직결된 의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관세 정책, 그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추가 여파가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루이지애나 이민법원이 콜롬비아대 유학생 마흐무드 칼릴에 대해서 추방 적격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가 반이스라엘 시위와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을 통해서 미국 외교 정책을 위협했다며 체포해 뉴욕 자택에서 연행돼 루이지애나 구금소로 이송했습니다. 칼릴은 합법적 영주권자였으나 이번 판결로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뉴저지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면서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친하마스 급진 유학생이라 비난했고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정치적 발언만으로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적 권리 침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여러 국제 유학생과 이민자들을 추방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된 사례부터 복면 아이스 요원들의 충격적 체포까지 그 전말을 이아람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아람 기자? 저는 메릴랜드 출신의 아브레고 가르시아입니다.
실수로 엘살바도르 중범죄자 수용소에 추방된 그는 연방 대법원에서 귀환 명령을 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이를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이라고 비판했고 법조계는 이번 사태를 헌법 위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만장일치로 그를 돌려보내라고 판결했지만 행정부는 이미 미국 관할이 아니다라고 버티고 있죠. 크로스령의 외교권이 사법부의 명령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여러 주를 넘나들며 수감되었고 나중에서야 하마스 지지 의혹으로 비자 취소 및 구금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이민자 권리, 헌법적 절차. 이번 사태는 미국의 근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아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에 외국 관광객과 전문가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휘말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원, 호주 MMA 코치, 캐나다 배우 등 다양한 국적의 비폭력 입국자들이 아이스에 의해 구금되었고 구금 사유는 사소한 비자 서류 누락이나 신고 실수에 불과했습니다. 민간 위탁시설에 수감된 이들은 감옥 수준의 열악한 환경을 겪으며 변호인 접견조차 제한된 채 수주간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인 대상 구금이 형벌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민 시스템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가 미국 소비 심리와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물가 전망은 1981년 이후 최고치인 6.7%, 가게당 평균 손실은 4,7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고 블랙록 회장은 이미 침체 속에 있다고 선언했죠. 채권 매도 달러 급락, 시장은 혼란의 연속입니다. 중국은 보복 관세 125% 발효를 선언하며 더 이상 미국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일침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무역이 아닌 해법이 필요하다며 트럼프의 조율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미 우리는 경기 침체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45% 관세 폭탄이 시장에 불확실성 쇼크를 안기며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 온스당 3,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금은 3일 연속 상승해 올해만 21% 급등했으며 달러는 100선이 붕괴되고 스위스 프랑과 엔화는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금 ETF 자금 유입, 국채 매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다음 목표는 3,500달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무역 전쟁이 부른 불안감이 자산 이동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주식은 폭락하고 은퇴 자금은 줄어들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라면 하고 말이죠. 한 제조업 사장은 공장이 멈춰설 위기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협상력을 믿고 있고 연금이 8% 줄어든 은퇴 예정자는 공정한 무역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경제 위기를 자초한 듯한 정책에도 트럼프의 Art of the Deal 전략은 지지층의 충성을 시험하며 동시에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지갑보다 더 중요한 건 신념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가 중국 내 민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한의 한 식당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104%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안내문을 내걸었고 중국 전역에서는 미국산 판매 거부, 아이폰 매매 철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제조업자는 애국심이 돈보다 중요하다며 수출 중단을 선언했고 중국 SNS에는 반미 가요까지 유행 중입니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마오쩌둥의 항미 발언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무역 전쟁은 이제 민심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 시스템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과학, 의료, 교육 등 각종 분야의 지원금을
공공에 공지하고 신청받던 웹사이트 grants.gov의 운영 권한이 도지라는 기술 조직으로 넘어가면서 수천 건의 보조금 공고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립보건원 NIH는 이미 1월 이후 새로운 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모든 보조금은 도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과학 연구 예산이 묶이고 정부 지원 시스템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메인주가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한 데 반발한 조치로 K-12 공교육 예산 수백만 달러가 삭감될 전망입니다. 연방교육부는 메인주가 타이틀 9을 위배했다면서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에 대해 주정부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트랜스젠더 선수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대응으로 전국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남부 국경의 연방 토지를 국방부 관할로 이관해 군이 직접 국경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국방부, 국토안보부, 내무부, 농무부 장관에게 미국 남부 국경 봉쇄와 침입 격퇴를 위한 군사 임무 Military Mission for Sealing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and Repelling Invasion이라는 제목의 메모랜덤을 발송했습니다. 이 명령은 남부 국경 지역의 연방 소유지를 국방부 관할로 이관해 그곳에서 군사 작전이 가능한 군사시설로 지정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루즈벨트 보호구역이 대표적인 대상지로 언급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보다 강경하게 집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연방 토지에 대한 군사적 통제가 본격화될 경우 국경 지역의 민간 활동과 지방정부의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어제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그의 도착을 공식 확인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중재에 나선 이후 세 번째 러시아 측 접촉으로 꽉 막힌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만약 이달 말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자폐증 원인을 9월까지 밝히겠다고 선언하며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백 명의 과학자를 동원한 대규모 연구라지만 백신 연관설을 전제로 한 정치적 쇼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케네디는 폭스 인터뷰에서 백신도 조사 대상이라면서 논란의 중심인 연구자 데이비드 가이어까지 고용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건 자폐증을 암처럼 복잡한 질환으로 보는 태도와는 정반대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정치가 과학을 덮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정치적 충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엔 5개 초대형 로펌이 무려 6억 달러 상당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약속한 건데요. 이는 트럼프가 자신에 반대한 로펌들의 제재를 가하며 계약을 끊고 연방 청사 출입까지 제한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법조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의 정치화라며 충격에 빠졌고 일부는 소송에 나섰지만 대다수는 살아남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해외 뇌물 단속을 중단시킨 가운데 유일하게 스마트매틱 관련 사건만 기소 유지 방침에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100만 달러를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전 임원 2명인데요. 하지만 이 사건의 배경엔 또 다른 맥락이 있죠. 바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표 도둑으로 지목됐던 바로 그 회사였다는 점입니다. 이날 트럼프는 선거 음모론 반박자 크랩스 수사 명령, 경쟁사 도미니언을 대리했던 로펌 제재까지 동시에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법인가 복수인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사 과학 예산을 반으로 줄이는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7조 원이 넘던 예산은 단숨에 3.9조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차세대 우주망원경 화성 샘플 귀환 프로젝트 등 핵심 탐사들이 대거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주과학계는 이건 나사 멸종 수준의 타격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고 과학기술 리더십의 몰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린랜드 미 우주군 기지 사령관이 단 몇 시간 만에 전격 해임됐습니다. 피투피크 지역의 수잔 마이어스 대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영토 야망과 거리를 둔 이메일을 내부에 보냈고 이는 즉각 지휘권 박탈로 이어졌습니다. 펜타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흔드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명확히 밝혔고 이번 인사 조치는 최근 군 내부 정치 숙청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그린랜드를 반드시 가져야 할 곳이라 말하며 미국 영토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린랜드와 덴마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대조차 대통령의 정치에 저항할 수 없는 시대, 지금 도래한 걸까요? 미국 최초의 마가 카톨릭 부통령 J.D. 벤스가 교황 프란치스코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민 정책을 비판한 교황에 맞서 벤스는 먼저 국민, 그 다음 이웃이라며 성서와 성인들을 인용해 트럼프식 국경 정책을 정당화했죠. 하지만 교황은 진짜 기독교 사랑은 경계 없는 형제애라면서 이례적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벤스는 자신을 신앙의 병아리라면서도 교황청과의 신학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정치인이 신의 이름으로 정치를 정당화할 때 교회는 침묵해야 할까요?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